반갑습니다. 네, 백수죠. 여전히 백수인 조지환입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오게 된 아마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수험생분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두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줄줄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공황장애가 온 가장 큰 이유는 이거 같아요. 근거 없이 그냥 자만하고 오만함이 있었어요. 그 회계사랑 세무사라는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책을 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당연히 회계사랑 세무사 시험을 합격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왜 그랬냐면 누구나 이제 자기 히스토리, 그러니까 학창시절 히스토리 중에서 공부를 한 번쯤은 잘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전국에서 81등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다 어느 정도 상위권을 계속 유지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제 기억에는 전국 81등밖에 없었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국 81등 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반에서 한 2, 3등 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단국대학을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제가 뭐 서울대, 연고대 이 정도 갈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단국대 학교 갈 그런 점수가 나온 거죠. 수능에서.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맞는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회계사랑 세무사를 준비하게 된 건데 간판을 바꾸고 싶었죠. 그래서 뭐 대학을 바꾸느니 차라리 그냥 회계사, 세무사 따가지고 간판을 그렇게 바꾸자. 나에게 그 정도면 맞겠다. 뭐 이런 되게 자만심이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막상 공부하려고 즉 책을 펴서 시작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워서 근데 신기하게도 학원에서 쪽지 시험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1등인 거예요, 또.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토익 같은 것도 제가 그냥 이제 뭐 회계사 시험인가 하여튼 750점 이상 맞아야 된다고 그랬나? 영어 대체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한 일주일은 LC, 일주일은 RC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800점이 넘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걸 못 넘어서 막 토익을 따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사람들 무식하구나, 머리 나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자만함이 유지되고 있다가 그걸 깨트린 게 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도 저는 제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지 제가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왜 이제 왜 그 회계사 시험조차도 쉽게 생각했냐면 150명을 1년에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저는 열심히 하면 전국에서 81등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150명 안에 당연히 들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게 떨어졌어요. 심지어 꽈락도 있었고, 네. 세무사 시험 때도 꽈락이 있었어요. 1차 시험에서.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당연히 붙어야 할 만한 시험인데 왜 떨어졌지?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는 건 항상 이 정도인 거예요. 이 갭이 너무 커서 그거를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인식도 저는 그냥 똑똑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저도 제 자신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내 실제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를. 인정하기 힘들었는데, 장수생이 돼가면서 더 많은 갭이 발생했어요. 이걸 계속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횟가닥 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공시생들은 특히 그런 부류들이 더 많더라고요. 특이하게. 공시생은 공무원 시험 생활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허수고 나만 예비 합격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랑 세무사 준비할 때랑 비슷한 마인드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공시생, 수험생들. 그래서 걱정돼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비 불합격자거든요. 결국에는 예비 불합격자의 확률이 더 훨씬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비 합격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를 좀 고쳐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야에 가거나 국가고시는 어렵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다. 네, 특히 공무원 시험은 경쟁이 엄청나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허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자기 자신의 위치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떤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단기 기억을 요하는 시험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따로 있고 수능이나 아니면 뭐 어떤 고시 이런 장기 기억을 요하는 많은 공부량과 시간을 요하는 그런 시험에서 유리한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특화된 또 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 성향들이 다 있는 거죠. 단기 시험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장기 시험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토익 대학교 때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단기적인 시험에는 제가 강했던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 저는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제가 못하는 거였어요, 공부를. 그래서 수능을 망쳤고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같은 고시 공부에서도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관해서 이제 뭐 그냥 구글링 해보면 공부 방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히스토리를 살펴보고 본인이 이뤄낸 성과 중에서 어떤 유형의 성과를 이뤄냈는가, 네,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공부법을 정립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그 현실과 내 이상과의 갭, 그 차이를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되진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시간 다들 빠듯하고 아깝겠지만 하루 정도는 사용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